요즘에 등산을 하면서 아침에 이제 가끔 이제 두수하고 산책 같은 걸 하면서 조금 철학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이렇게 듣고 있어요. 탈무드나 뭐 이런 내용들을. 그러면서 제가 또 한번, 모든 분들이 많이들 다 아시겠지만 되게 평범하고 다 똑같이 맨날 듣는 얘기겠지만 저는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 쇼펜하우어의 그 인생 철학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후회하는 것은 자신을 고문하는 짓이다. 근데 우린 살아가면서 되게 후회 많이 하지 않아요? 저도 이때 이렇게 했었으면, 나 이렇게 했었으면 조금 더 나았을 텐데라는, 저도 후회 같은 걸 좀 하는 편인데, 후회하는 것이 자신을 고문하는 것이다. 거기에 확 꽂히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어차피 지나간 거라서, 다 똑같이 그냥 어차피 지나간 거라서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를 빨리 버리고 새롭게 발돋움을 해라,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미련한 것 같아요. 이걸 알잖아. 근데도 안 되는 거지. 그 감정적으로 안 되는 분들은, 그러니까 원래 그냥 이제 마음 먹고 후회하지 말자, 어차피 지나간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그거는 그거대로 접고 공부할 건 공부를 해서 나아가면 되는데, 저도 보면은 과거에 발목 잡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엄하게 지금 상황에 약간 과거랑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갑자기 나는 현재를 살고 있는데도 과거의 그 기억들, 한참 지난 상처나 막 이런 것들을 끌고 다 들어와서 내가 내 스스로를 막 되게 너저분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래요. 이성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어차피 이거는 운명적으로, 만약에 지금 내가 어떤 일을 실패를 했다, 잘 안 됐다, 뭐 사랑이 잘 안 됐다, 그러면 어차피 그럴 운명이었다라고 수긍을 하고 넘기라는 거죠. 어차피 운명이야. 나는 그런 지금 운명을 타고났어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난 여기서 힘들어야 돼, 난 지금 그래야 되는 운명을 타고났어, 이렇게. 제가 쇼펜하우어에 딱 보면은 내가 또 하나 괜찮았던 게, 우리는 수없이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것 때문에 고통스럽게 살고 있잖아요. 뭔가 후회하고 부러워하고 뭔가 마음의 불안을 항상 가지고 살잖아요. 뭔가 두려움이나 질투나 시기나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해야 될 거는, 그러면 반대로 내가 현재 그러니까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남들보다 저게 저런 큰 집에 살았으면, 아니면 내가 더 예쁜 마누라를 얻었으면, 나에게 뭐 이 정도의 그 일이 뭐 됐으면, 이런 생각 말고, 그러니까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동경 말고,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계속 그거에 대한 상상과 생각은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거를 버려보라는 거죠. 현재 뭐 저를 한번 빗대어 볼까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아니면 나에게 지금의 건강이 없다면, 내 거 가지고 있는 거를 없애보라는 거죠. 그럼 너무 불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갑자기 너무 소중해지는 거지. 그러면 인생 살기가 조금 더 편하대요. 근데 이게 살면서 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에 제가 그런 제가 딱 그 말을 들으면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 후배 중에 동생 중에 이제 딱 결혼을 하고 싶은데 자꾸 안 되니까 막 그렇게 막 잘 뭔가 그런 결혼을 못한 것에 대해서 되게 불안해하는 동생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막 우울증을 걸려서 잠도 못 자. 잠도 못 자고 막 잠 못 자니까 막 사람이 어떻게 돼요? 진짜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막 퉁퉁 불어투고 막 애가 막 완전 약 먹고 수면제 막 타다가 맨날 약 먹어도 잠을 못 자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거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길래 저도 그때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너보다 못한 사람, 그러니까 네가 뭐 못한 사람, 너 아마 너 장애인 그 시설이나 아니면 다른 복지 시설에 가서 봉사 좀 한번 해봐라. 좀 몸을.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는 그게 몸 좀 힘들게 해서 그렇게 몸 좀 힘들게 해서 좀 푹 좀 잡아라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때 의미는 그랬어요. 너보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려면 아무래도 네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보려면 좀 밖에 나가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좀 봐봐. 저는 그런 의도였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잃어버린 지금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 공간이 없어. 그러면 나는 되게 지금 멋진 작업실에서 무대가 지금 내 작업실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행복한데 세상에나 없어. 그럼 이 추운 날 다른 연습실을 빌려서 뭔가를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두수가 없어. 건강이 없으면 저는 이 그림도 못 그리고 있겠잖아요. 아마 우리는 이 얘기를 다 기본적으로 다 아는데 그거를 자기의 삶 속에서 반영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한번 우리 이제 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거를 하나씩 빼는 게임 같은 거. 그러니까 전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한번 해봤거든요. 다 아는 내용인데도 안 하면 뭐 할 거야? 아무 소용없지. 그쵸? 다 아는 내용인데도 나 그 다 알아. 그래도 안 하면 어떡할 거야? 아무 소용없지. 근데 여기서 사람 차이가 나는 거야. 내가 다 아는 내용이고 다 뻔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뻔한 내용도 듣고서는 한번 해보는 사람과 해보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전 그래서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한번 해보세요. 널 보낸 시간이 왔구나 멈추지 말고. 그리고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불행하다라는 게 그 철학 거기에서 또 이런 게 나왔었어요. 고독에 대한 부분. 저 고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었는데 와, 나 되게 비슷해 이러면서 내가 생각했던 거랑 되게 비슷하게 얘기했어. 그래서 되게 뿌듯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혼자의 시간을 충분히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잘 살아갈 수가 있대요. 그 행복이라는 게 어떤 것 같아요? 행복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기쁨도 고통도 없는 상태? 우리는 행복이 막 되게 기쁜 거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막 되게 즐겁고 막. 근데 사실 행복이라는 건 내가 지금 어떤 것 때문에 힘들지 않은 상태면 행복한 거래. 그래서 행복에 대한 착각을 그리고 보면 우리가 느끼는 행복은 결국은 결핍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건강을 잃고 나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나서 삶이 굉장히 소중해지는 소중해지는 분들을 보잖아요. 건강을 한번 잃고 나서 그 건강을 다시 막 여러 가지 치료와 여러 가지의 막 관리를 통해서 다시 건강해진 사람은 모든 것이 제치고 건강이 단연 1이라고 말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잃고 나야 없어 봐야 그것에 대한 감사함과 그게 그렇게 행복한 거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나이 드는 건 젊음이 아름다웠구나를 느끼게 해주는 것처럼 건강도 잃고 나야 소중한 거였구나. 그리고 부모나 자식도 마찬가지로 그것의 결핍이 딱 있고 난 다음에 그것을 찾았을 때 그때 행복을 느낄 수 있대요. 근데 그 행복을 느끼는 것도 굉장히 잠시라는 거죠. 우리가 목말랐을 때 갈증 느꼈을 때 엄청 갈증이에요. 극도의 갈증을 느껴가지고 물 한 잔을 딱 마셨는데 저 전화가 왔어요. 잠시만. 여보세요? 그러니까 극도의 갈증을 느꼈을 때 막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다 그 갈증이 해소됐을 때는 남은 물을 딱 버리잖아요. 아무렇지 않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어찌됐든 그 느꼈던 그 극도의 행복함이든 내가 얻은 것에 대해서는 그때 잠시라는 거지. 그거를 만족하는 것.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간사하다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또 읽었던 것 중에 굉장히 약간 똘끼 같은 약간 그 철학자가 있더라고요. 막 쇼펜하우어나 뭐 우리가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 많이 알잖아요. 근데 그 디오게네스라는 분 아세요?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있거든요. 이 디오게네스의 철학자는 어떤 느낌이냐면 개처럼 살아라. 멍멍이처럼 살아라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야 이러고서는 한번 봤더니 우리가 근데 그런 말 하잖아요. 저 두스 보고 네 팔자가 상팔자다. 개 보고 개팔자가 상팔자다 요즘 막 그러는데 이분의 개처럼 살아라 이 얘기는 굉장히 심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런 일화가 있대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 디오게네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다 고통이구나 해가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냥 집에서 그냥 막 길거리에서 개처럼 살고 정말 뭐 예를 들어 진짜 사람들 앞에서도 자위를 하면서도 뭐 모든 것을 그렇게 할 정도로 되게 자유롭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소유하지 않고 산 거죠. 근데 이 디오게네스 앞에 알렉산더 왕이 나타나요. 그냥 이 디오게네스에 대해서 이제 안 거지. 그래가지고 왔는데
막 수많은 병사들하고 딱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디오게네스에게 가가지고 나는 알렉산더 대왕이다. 나는 알렉산더 대왕이다. 넌 누구냐? 나는 알렉산더 왕이다. 이 나라의 왕이다. 라고 한 거죠. 근데 디오게네스도 이제 자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디오게네스는 난 디오게네스요. 난 디오게네스 개요. 라고 한 거예요. 왕한테 개요. 나는 개요라고 자기 소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왕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 자식이 나한테 지금 뭔가 애가 뭔가 이상한 짓을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냐면 디오게네스가 이제 그 왕이 막 격박을 한 거야. 넌 내가 무섭지 않느냐? 내가 안 무서워? 너 지금 어디다 대고서는 나한테 그따위로 얘기해? 막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딱 알렉산더 왕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누가 나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왕이 뭐라고 했겠어요? 나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딱 그래요. 당신이 좋은 사람인데 내가 왜 좋은 사람을 무서워하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한 방 맞은 거죠. 맞아가지고 딱 다시 이제 마음을 바꿔서 막 좋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가진 게 많다. 그러니까 너가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야, 너가 뭘 갖고 싶냐? 나에게 무엇을 원하냐? 나는 정말 막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지금 여기 군사들도 이렇게 많으니 내가 너에게 특별히 너 원하는 게 뭐냐? 너에게 주겠다. 선물로 주겠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했게요? 햇볕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햇볕이요. 딱 얘기를 한 거지.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 햇볕은 솔직히 왕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누구한테 줄 수 있는 것도 자기가 뺏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더 왕이 자기가 딱 돌아서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지금 왕이 아니라면 나는 저 사람이 될 것이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오게네스는 부와 명예나 뭐 이런 게 아무 소용도 없고 그리고 햇볕은 누구와 주고 받을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거의 일환은 실제적으로는 이제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짜져서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이렇게 벽에 널브러져서 이렇게 막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왕이 딱 앞에서 나타나서 자기를 햇볕을 가리고 자기한테 그림자를 띄우면서 나는 알렉산더 왕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햇볕이라고 얘기한 건 너 치워. 너 저리 가. 나 햇볕 네가 내 햇볕 가렸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멋있다. 그랬죠. 이런 배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배짱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딱 인생에서 정말 정확한 자기만의 진리를 깨달은 거죠.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주관이 뚜렷한 분들은 그치 그런 것도 있지. 약간 막 오만 아니면 자기만의 아집 이런 것도 분명히 있지만 주관이 뚜렷하고 뭔가 자기만의 가치관이나 이런 것이 정확하게 있는 분들은 타인에게 그렇게 휘둘리지 않고 정확하게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의 시선과 자기의 가치관 안에서 살더라고요. 그리고 남들한테 내가 잘 보이고 안 보이고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하다못해 SNS에 올라오는 자그마한 댓글 하나에도 엄청 반응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뭐가 대단한 거인 양, 그것이 전부인 양 뭔가.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혼자여라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철학자들이.
나이가 들수록 철저하게 자기가 혼자 독립적으로 자기만 혼자라도 즐길 수 있고 혼자도 재밌고 그럴수록 정확하게 홀로일 때 온전히 자기와 마주할 수 있다. 그것이 내가 이 인생을 숙제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이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